기해일주. 네. 자, 이제 기해일주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육식갑자 중에서요, 뭐 일지가 정제, 정관, 이렇게 뭐 정인, 식신 이렇게 들어온 사주들이 대체로 팔자가 뭐 무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것이 배우자 관계까지도 좋고 자식도 좋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난하다는 게 아니고 나 개인으로 봐서는 육추는 별개로 치더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그럼에도 이 기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자마자 특히 이렇게 정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일지가 말이에요, 정제로 놓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정해예요, 같은 해인데도. 이런 경우는 정관이에요. 정관이 편할까요? 기해가 편할까요? 응? 그래도 돈이 반듯한 게 편하겠죠? 편합니다, 여기가 훨씬요.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 육식갑자 중에서 분석할 때 돈이 정제로 편하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 사람 팔자에 육친 이런 건 별개로 치고 그 사람 개인의 팔자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제로 들어와 있는 게 또 하나 이렇게 무자가 있습니다. 무자는 문자 그대로 무자스럽죠? 자식이 귀해가지고 우는 사주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제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만 정제가 록왕으로 들어와 있는 사주들이죠. 그래서 무자일주들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또 그런 사주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해일주들은 몸이 신약하고 몸이 약한 것 외에는 굉장한 어떤 사주팔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정유일주를 보시자고요. 이게 지금 여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을 기운을 나서 굉장히 어떤 호명이요 복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니에요. 아주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유일주가 재가로광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천을 기운이니까 좋다 나쁘다 꼭 그렇게 이제 관념 짓지 말고 이렇게 정제가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사주들도 자기 팔자는 굉장히 유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해일주는 보시면은 지장간이 무갑임이에요. 해무갑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일단 보시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기본적으로 잘 놓여 있어야 돼요. 머니가 편제로 놓여 있어서는 여러분 돈이 많다 적다 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정제가 반듯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제가 보시면 정제 또 하나는 여기 또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재관, 재성과 육신의 관성, 이 재관이 이것도 전부 다 보니까 정이에요. 정관의 정제예요. 이것이 전부 다. 요게 갑목이 여기 오게 되면 갑목이 지지의 해수를 보게 되면 갑해 장 12운송에 장생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수가 해수를 보게 되면 12운송에 걸록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해 자체가 기토 자체가 해수를 보게 되면 기해는 그냥 태를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장간 속의 관성 즉 정관과 정제가 이렇게 생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재관이 생록이다. 우리 사길신주 음인데 속내는 일양이 시생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양이 시생하죠. 일양. 양이 시작되잖아요. 오화는 껍질은 화, 양인데 일음이 시생을 내. 그럼 이름, 이음, 삼음, 삼, 옴, 육음. 여기 되면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 그래서 사가 육양이 있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이 화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근데 오화를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천문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천문, 천의 문,
하늘의 문 있죠. 이 문을 놨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 우리는 해를 가지고 뭐라고 배웠냐면요, 12성에 가게 되면 해는 수를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수를 낳느냐? 해는 목숨의 수를 놓은 거예요. 일지에 수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명이 길답니다. 근데 요 해수를 낳고, 세 번째 요렇게 수레 있죠. 이렇게 수레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라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라지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레를 놓은 사람들은요, 일생이 아주 다단해요. 일지에 수레 진사를 놓은 사람 치고 한 번 운기를 바닥까지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맞았다고 한다면 칠 때는 어떨까? 대단히 발복하는 사주들이에요. 왜? 수레 진사가 라망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죠. 천라지망으로. 자, 어찌됐건 이렇게 라망으로도 놓여 있는데 해수는 천문을 낳기 때문에 대단히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실까요? 한번 어떤 사람 사주를 봤더니 해수가 천간으로 보면 을해,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기해, 신해, 그 다음에 개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천문을 낳죠. 해수의 천문을 낳죠. 영감이 뛰어나요. 즉 인스피레이션, 영감, 직감, 육감, 예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해일주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요, 활인업, 이렇게 활인업 내지는 의료, 살생대권업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해수를 놓은 사람들이 내가 살생대권업, 의료, 그 다음에 이런 유경, 그 다음에 활인 이러한 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형.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다른 업종 같으면 어떻다고요? 대체적으로 팔자가 곤곤한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팔자 이렇게 감명할 때 해수를 낳았어. 이 사람이 직업이 뭘까? 탁 보면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가 많다. 아, 힘들겠구나. 목화로 짜여져 있구나. 인생 상격이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지등은 술의 진사로, 술해의 진사로 놓여 있다고 보면 운명이 바뀌는 그 전 단계에 놓여 있죠. 여기는 땅 끝에서 운명이 바뀐 데서 지망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늘에서 운명이 바뀌는 자수의 앞에 놓였기 때문에 천문에 여긴 라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천라의 지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지에 술의 진사를 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술의 진사가 겹치는 그 행운에서 문제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 술의 진사지요. 그렇죠? 무조건 여러분 술의 진사를 일지에 놓은 사람들은 술의 진사가 천라지망이에요. 그러면 그 해가 돌아오면은 어찌되었건 간에 반드시 편치 않는 세월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라지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천라는 하늘의 새 그물을 얘기하고 지망은 땅의 그물을 얘기하더라. 이걸 라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일지가 술해 진사에 있는 거예요. 운에서 특히 술해 진사 중에서 사화에 놓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충을 받아서 활인, 종교, 학문과 인연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려가 보시자고요.
지금은 이제 자의 형상을 삼명통해서 지금까지 그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림을 동물의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기토는 동물로다가 뭐예요? 동물로다가 오리예요. 오리. 오리는 갑목의 새예요. 그렇죠? 갑조예요. 갑조. 최고란 뜻이에요. 고기 중에서는. 그래서 이 기토는 오리를 낳는데 오리라고 하는 동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해공군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잘 날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고 잘 수영도 못하고 하여튼 흉내는 다 내. 그래서 일단 기토를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재주들을 보여요. 재주가 공교하죠. 재주가 공교해요. 그래서 만능 재주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팔방미인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팔방미인이 자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리는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오리는 을목과 더불어서 기토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나요? 천간의 역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을목 놓고 기토 놓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역마가 있어가지고. 물론 천간에 무토하고 무를 또 어딘가에 천간에 놓고 또 돌아다니는 역마가 있지만 이렇게 역마를 낳는데 지지를 보니까 해수의 사생의 역마에 놓여 있어요. 사생의 역마. 그러면 이 사람은 일찍부터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해일주들은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들, 어렸을 때 일찍 유학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내가 남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디에 바다 건너서 하는 사생의 토국수 정제지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처에 먼 곳에 놓은 사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처 사업하는 사람들. 네. 원처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해일주들은요 실제요 이 정제가 재성이 관성이 잘 발달해서 공직자도 많고 살생대권업도 많고 그렇지만은 사업자도 많아요. 사업자가 바다 건너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업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 기해일주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사생기 역마를 봐서 재물을 먼저 아까 하여튼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나 이제 신사를 보시게 되면 관귀학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기, 특히 이 기해일주들은 관귀학간 이래가지고 관의 기회 학에 관을 넣었어요. 관귀학간 이래서 아주 귀하죠. 이런 사람들 공부학관에서도 관귀학간을 나가지고요. 반듯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성과 관성이 장생 걸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화의 양기가 청기하게 놓여 있으면은 틀림없이 살생대권업에 있거나 또는 유사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성공하죠. 그 성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무리 관계학계에 놓여 있어서 내가 성공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묘사주가 보면은 기해라고 하는 이 토가, 이 작은 토가 큰 물 속에 물이라고 하는 이 바다 속에 확 담겨져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건강으로 해서 위가 나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해일주는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수가 많으면요 사주에 수가 많으면 덧없어요. 토국수가 나는 작은데 물에 재물을 취하려고 수를 확 부는 형상이라 덧없어져. 그래서 무슨 공직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다고 손 치더라도 재생관 사주를 본 이상 이 사람은 오직 사건에 있죠. 쉽게 말해서 이거 도포자락에다 집어넣는 거 있죠. 와이료, 수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건에 아주 연루되기 쉬워요.
재생관, 이게 재생관 사주기 때문에 돈을 엄청 좋아해. 문제는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직 사건, 아주 더러운 어떤 직업의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직 사건에 연루된다,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해일주들은 돈 먹고 익어가는 사주들이에요. 특히 언제요? 사해충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모든 것을 출세지향적으로다가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더라. 근데 일지에 이렇게 태를 놓은 사람들이 대표 태를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지에 태를 놓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임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도 태를 났다 그래, 우리가요. 태는데 이 사람도 정제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60갑자 중에서 정제가 아름답게 놓이는 사람, 재간 쌍미. 쉽게 말해서 이 재성과 관성이 아름답게 놓이는 사람들 있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기해일주하고 이모일주예요. 이모일주도 이 사람이 남명이든 여명이든 뭐 남명이라고 보시자고요. 목욕, 숙박, 관광 이쪽에서 돈 버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해일주들은 주로 살생 대권업이라든가 무역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로 여기 숙박, 목욕, 관광, 여행 이쪽에서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태를 놓게 되면은 재생간 사주기 때문에 돈을 너무 좋아해. 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에 끝까지 잘 이렇게 정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공직에 잘 들어간 사람들이 요게 좋아서 들어갔는데 오래 못 버티죠. 이게 재생간을 봐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명이 재생간을 보잖아요. 애교가 참 많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보다도 훨씬 좀 다장다감하고 막 이래서 만나야겠다 싶으면은 일지가 재생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모일주의 영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애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겠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봤어요. 비도 보고 재도 보고 관도 봤어요. 이제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이제 보시면은 없는 게 뭐냐면은 보니까 식상이 없었고 인성이 없었네요. 불러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인종한다 그랬어요. 인종한다고. 불러와, 이제 삐끼가 불러와야 돼. 어딘가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식상은 보니까 토생금 해서 금이에요. 금도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불러올 때는 양간을 갖다가 불러온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물론 기해일주니까 이 사람이 신금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신금 자체만 갖다 얘기하면 돼. 사주팔자 봤을 때.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경금을 갖다가 종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금을 요 해수에다 갖다가 딱 놓으니까 병 이렇게 들어와요. 병종한다 그래요. 병이란 것은 그냥 병들 수 병종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상은 병종에 태궁에 놓여 있어요. 자,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12운성 12신사를 배우시게 되면 아직은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배우시면 이렇게 있어서 자수는 일양이 시생하는 것이고 오화는 일음이 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수가 천문을 놓고 천문에 남을 놔서 요걸 잘 지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수의 시기부터는 대단히 발전한 것을 암시하는데
우리는 이양시생 이 자수가 껍데기는 수지만은 실제는 요것을 우리가 음이지만은 쓸 때는 양으로 쓰죠. 자수를 가지고. 그래서 자가 들어간 것이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자는 없잖아, 그렇죠? 임자 이렇게 쓰잖아. 왜? 양으로 육식갑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오사에는 껍데기는 수고, 껍데기는 화인데 실제 쓰는 것들이 어때요? 바꿔서 쓰잖아. 이걸 우리는 부음포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음포양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을 이렇게 싹 안고 있는 형상들. 그래서 요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수 앞에서 부음포양의 변화를 놓기 때문에 성정이 굴곡이 많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욱하는 성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일양이 희생하는 것이죠. 일음이 희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녀공이 종래는 어떻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재간 쌍미예요. 이 재간 쌍미를 놓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해일주들은 이모 일주와 더불어서 종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이모보다도 기해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요. 왜? 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일음이 희생하지요. 이건 일양이 희생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화 말을 놓게 되면 어때요? 말은 어때요? 말은 덩치는 크지만 손가락으로 톡 쳐도 그냥 팍팍팍 이런단 말이에요. 틱병이 있어 말이. 왜 그런지 아세요? 쥐도 잘 놀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변화의 관점 음량의 문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서서 자는 습성이 있지만은 의심이 많고 쥐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말은 어때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오일주야.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어요? 라고 이건 바로 알아맞히셔야 돼. 오가 있잖아. 오가 있는데 불타는 산이죠. 화산이 있죠. 이 질근에서 말이 지금 녹아있는 상황이죠. 말이 타는 형상이죠. 그럼 뭐예요? 근육이 쪼그라들죠. 당뇨나 근육 위축병이나 틱병이 있는 거예요. 무오일주는. 그래서 여러분, 음양의 문호를 지날 때 이모보다는 기해가 같은 재간 쌍미라도 훨씬 동태가 아름다워서 종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해일주도 괜찮겠죠? 몸은 약한데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자, 요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기해일주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굉장히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자, 요 정도 됐는데, 자, 뭐 질문하세요. 그때 저기